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김영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좀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케어랩스가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케어랩스에 대한 매매 전략부터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네. KRX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었던 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충분히 이제 좀 확보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자리 9,000원대에서 이제 9,000원 초반대 9,000원 언더 요 구간대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한 11,0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20% 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렇게 조금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회사 쪽 부분에서 연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그 이제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급등이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게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자회사 굿닥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해외 쪽 진출에 대한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단기간에 조금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약 접근을 한다면은 10,000원 언더에서 조금, 그러니까 10,000원 이하 가격권에서 분할로 좀 다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케어랩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고 신규 접근 차원에서는 10,000원 좀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 또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이제 하락 부분들을 장 후반 들어오면서 지금 0.26%까지 일단은 거래소 기준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끌어올리는 시장의 주도 섹터나 아니면 주도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나 삼성 경기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차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와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좋은데,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 하나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종목명은 텔레칩스입니다. 사실 이 이제 세치구조대 코너를 통해서도 칩셋 미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조달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텔레칩스랑 이제 칩셋 미디어는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오늘은 말씀드리는 텔레칩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매출의 96%가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쇼티지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제 그 고부가치 쪽 모바일이랑 서버향 반도체 쪽으로 이제 다른 그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좀 줄여놨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랑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쪽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쇼티지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단기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 밸런스를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MS가 약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쪽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 GMP 쪽으로 통해서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그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 기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의 96%가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해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매출 비중에서 한 40% 정도가 차량용 반도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피어 그룹에서는. 네, 그런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을 한 26배 정도, 27배 정도로 받고 있는데, 지금 텔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96%의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밸류는 한 20배 초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재차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 SM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코너가 아니라 이제 한국경제TV 다른 코너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한 달 이후에 이제 메타버스가 진짜 시장에서 그 로블록스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수혜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욘드 라이브랑 리슨 등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SM이 왜 그 메타버스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SM의 이제 수장은 이수환 회장님인데 TV 인터뷰나 이런 이제 TV에서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2월 달인가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그 화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 K-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가상 세계를 통해서 뭐 아바타 쪽 관련된 생태계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가상 세계 뭐 아이돌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데뷔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조금 뭐 무리 없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뭐 아시겠지만 이름에서부터 창투사와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창투사 쪽이 이제 작년에 그 아주아이비가 이제 크래프톤 관련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관련된 IPO 시장이 커지면서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다시 한번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올해 IPO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작년에 저도 이제 아주아이비를 한 1,500원대 이제 찾아가지고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크래프톤 관련된 상장 이슈였거든요. 그때 크래프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신고가를 뛰어넘어서 한 180만 원대에서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 지분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미 아주아이비는 좀 많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TS 인베스트먼트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TS 인베스트먼트가 그 두나무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한 부분들이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텔레칩스 그리고 SCM 마지막으로 TS 인베스트먼트까지 급등할 만한 종목들 함께 잡아봤네요. 자 지금까지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호텔신라. 호텔신라. 네, 면세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죠.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이쪽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4종목 정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시장이 어느 쪽에서 수급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최근 흐름 파라다이스고요. 좋았네요. 네, 네. 파라다이스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코로나 피해주, 백신 수혜주입니다.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이 최근 장에서 아주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호텔신라를 빼고 논할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호텔신라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4종목보다 4개 업종보다는 상승 폭이 좀 적거든요. 아마 이 종목도 아마 이 백신 수혜주로 네,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1, 4분기까지는 좀 역성장이 예상되고 2, 4분기 때 아마 조금 플랫하게 가다가 3, 4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가에는 아마 2,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그 호텔 신라 같은 이 종목 면세점 관련주들을 보는 그 뷰는 가장 좋은 중요한 투자 전략은 네. 아마 이 해외 그 주요 국가들이 이제 여행 재개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말 내지 내년 정도에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 피해에 따른 그런 여행 자제령을 좀 해제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조금 더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앞당겨진다면은 의외로 이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여행 관련주들, 뭐 항공주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 오늘은 좀 1%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 이틀 동안 좋은 흐름 보였고 최근에 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같이 내수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네. 호텔 신라를 다음 주 또 유망하게 보자라고 하셨고 박우근 차장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좀 BGF 리테일. 저도 이제 편의점. 유통 종목 중에서 편의점 종목이 사실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편의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좀 이용을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별해요, 편의점이. 근데 네.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점차 지속이 됨으로써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그 유통업종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우선 그 특수 입지에 갖고 있었던 지역은 사실 편의점들이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가 뭐 관광지, 그다음에 공항이라든가 뭐 각국 도서관 같은 뭐 이런 저희가 그동안에 사람 제한이 좀 많았던 곳들이 백신에 대한 효과랑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편의점에 대한 매출이 더 빠르게 좀 올라갈 확률이 크고 그 중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인데 불구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000개 정도의 그 점포 수가 증가를 했고 올해도 약 1,000개 정도가 순증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익적인 측면에서 고성장이 갈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그래서 어떻게 주실까요? 목표가는 짧게 20만 원까지 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근데 특별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 네, 조정시마다 매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우현 차장께서는 BGF 리테일 또 최근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편의점의 매출도 좀 좋아졌다고 하던데 BGF 리테일을 좀 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두 분의 호텔 신라 BGF 리테일 다음 주 유망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마감 전략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